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월 초부터 2월 이제 중순 이후까지 거의 쉼 없이 달려왔죠.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60에서 790 거의 800 가까이까지 한 지수가 한 20% 정도 올라온 상태고 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2180에서 2500포인트 가까이까지 이제 왔다가 2400포인트대에서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 10% 정도, 15% 정도 거의 쉼 없이 이제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온 뒤에는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계속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거고, 그게 뭐 금리가 됐든 뭐 시장에 무슨 다른 특별한 악재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또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주가가 빠지면 아 이런 악재 때문에 하면서 그 악재를 찾아내요, 반대로. 결국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하락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그런 시기, 다시 말하면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이제 눌리고 있는 초기로 바뀌고 있다. 이 하락 초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하락한 이유,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 크게 한 세 가지쯤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록, 지난달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점점 매파적 분위기가 강해질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20일, 22일에 있을 미국의 이제 FOMC에서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첫 번째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어느 적정한 시점까지 올리다가 금리를 동결하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가 끝나는 시점이 곧 다가온 뒤에 어쩌면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더 길게 금리를 더 오래 올릴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폭도 여전히 강하고 금리를 올리는 시기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게 둘이 만나게 되니까 전체 그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계획했던 5%대를 뛰어넘는 6%대까지 올릴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이슈가 이제 조금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죠? 금리가 내려갈 것,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멈출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이제 금리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 굉장히 강하게 또 더 오래 올릴 거야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올해 연초에 있었던 저점 부근까지도 어쩌면 열어놓고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이제 그야말로 전격 방문을 했는데, 뭐 미군이 많이 주둔하지도 않고, 그래 뭐 기차를 타고 뭐 등등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이제 서방의 어떤 결속을 다지고 뭐 이런 건데,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의 수도에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어떤 방어 또는 경호 이런 것들도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습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제 밤에 제가 어제 마침 영상을 또 늦게 만들다 보니까 라이브로 계속 뭐 나오고 있고 그러던데, 그게 이제 미국과의 그 핵 협정을 파기하겠다, 또 여차하면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핵을 더 개발해서 서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느낌의
어제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제 그 푸틴 연설이 나오는 시기에 미국의 주가도 크게 선물 지수부터 해서 현물까지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어제 같으면은 홈디포 주택 그 업체죠. 그러니까 홈디포하고 그다음에 월마트는 그러니까 제가 그 카드사들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 어떤 패턴이라든가 소비의 그 늘고 주는 그 증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지표 같은 어떤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딱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홈디포가 좀 꼬꾸라졌고, 월마트는 이제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얼어붙는데 좀 그 어떤 역할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희일비 이렇게 어떤 게 좋은 기쁜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확 같은 재료를 가지고 확 좋아졌다가 똑같은 재료, 똑같은 의미, 이런 똑같은 걸 가지고 반대로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애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에 이런 방향성을 깨는 것 자체가 이제 금리가 결국에 이렇게 오를 거냐, 아니면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거냐, 또 이번에 이제 동결할 거냐, 이런 그 잘 모르겠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곧 인하되겠구나, 그러면 동결하기만 해도 주가는 상방으로 방향을 틀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금리를 가지고 방향을 예측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금리 자체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테슬라가 어저께 밤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오름세, 또 보합권이었는데 결국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일제히 폭락을 뭐 9%, 10%, 뭐 13% 이런 식으로 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미국에서 지금 힌트가 나오기를 이건 빠진다. 중국발 어떤 배터리 반값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도 했고, 테슬라 같으면은 뭐 120%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식혀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조금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정도가 좀 잘 버텼고, 또 리튬 관련주들이 좀 잘 버텼었는데, 에코프로가 오늘 조금 무너졌고 마이너스 5%대 빠졌고, 에코프로 BM은 안 빠졌는데 수급은 완전히 꼬여서 이제 아마 마지막 기회가 그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좀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이라기보다는 고점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수익을 온전히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고 있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지금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고, 한바탕 지금의 이 단기 고점 랠리, 여기까지 왔던 이 랠리가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좀 흩어져 내려온 뒤에 거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쯤 새로운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지나치게 그 쫓아가지 말고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위주로 일단 먼저 좀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다 잘 가고 계속 올랐는데 나만 못 따라갔어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48 종목이 올랐고 760 종목이 빠졌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 오르는 148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쉬는 게 낫다. 비중을 줄이고 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68%가 빠졌고 코스피 100도 1.76 빠졌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았죠. 코스닥은 278종목이 올랐고 1238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크게 빠졌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88%, 또 코스닥 150은 2.73%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고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주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국 선물지수는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0.69% 9원이 올라서 1304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0.25%가 빠져서 76.36달러, 어느 정도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어제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미국 증시 급락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채권금리 상승 그리고 원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1%대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 경계감에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전날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로 인한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그리고 월마트 등의 소매 기업들 실적 부진 등으로 기술주 중심의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그리고 국내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1.88% 하락,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에 종이 목재 그리고 IT 부품업종 등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러시아 핵 군축 중단 법안 의회에 제출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코스피는 온통 팔았습니다. 단 한 종목도 오르지 못했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크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흔들리면 철강들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4%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을 했죠. LG화학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체 다 빠졌고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만 1%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4%대 상승이 나왔지만 혼자 올랐고, HLB와 천보가 마이너스 7%대, LNF가 마이너스 6%대 빠지면서 2차 전지들이 크게 빠졌고, 에코프로가 막판에 조금 올렸나요? 마이너스 4.4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보험업종 혼자 올랐는데 DB손해보험, 흥국화재 우선주, 현대해상이 1%대 올랐고요. 또 증권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메리츠증권이 마이너스 5%대, 유안타증권과 상상인증권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이 코스닥에서는 제일 좋았는데 ICH가 15%대, 피코그램이 6%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종이목재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동화기업이 마이너스 5%대, 또 국일제지, 한국패키지, 프로스테믹스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동아ST가 혼자 0.3%대 혼자 상승해서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빠진 종목은 대웅제약, 셀트리온, 일동홀딩스, 종근당바이오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에스텍파마가 20%대, 앱클론이 11%대 올랐고 파맵신도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삼천당제약이 마이너스 8%대, HLB가 마이너스 7%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2,93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매도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BH, 테스, 시젠, 박셀바이오 4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오늘자로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카카오,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위메이드, HLB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JB금융지주, 롯데쇼핑, 필라홀딩스, 카카오뱅크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원익 IPS, 동국제약, 파트론, 유진기업, 서부 T&D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 기사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미국 금리 전망인데 지금 올해 6월 그러니까 상반기가 다 끝나기 전에 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확률은 낮지만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아직도 한 두 번 정도를 더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지금 FOMC 세 번 남았는데 0.5, 뭐 0.25, 0.25 이런 식으로 세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도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뭐 시장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6% 이랬는데 8% 이러면서 기절초풍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다 그 매도하는 이제 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도 당연히 지금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1,300원을 넘어섰는데 작년 12월 19일 이후에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로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아마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1,300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환율 지금 하루에 시장에서 체크할 만한 것들이 미국의 선물지수, 그 다음에 환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날의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는데 환율이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이제 상승세였기 때문에 좀 그 시장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랄까 어떤 비교 이렇게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틴 어제 국정연설에서 서방 맹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연합이었고 어제 외신들 뭐 오늘 아침에도 외신들이 많이 쓰고 그랬는데 결국은 긴장감 높아지고 또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주식 시장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푸틴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나의 이제 증시를 잘 못 가게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월마트, 그 다음에 주택 자재 업체 홈디포, 실적 뭐 그냥 시장의 예상치에 계속 들어가는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전망치 그 가이던스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좀 안 좋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의 이제 물가라든가 또 소비 그 증세 그러니까 지금 증가세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실제로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이런 좀 암울한 계속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지금 당분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계속 이제 시장에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합계 출산율 추이 보여주는 건데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 이제 가임 여성 한 명이 0.78명을 낳는 그런 굉장히 이제 국가 전체로 보면은 좀 위기를 넘어섰죠, 이미.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악재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 출산 보육 정책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해결한다? 그 돈도 넉넉히 주는 것 같지도 않는데 애기 낳는다고 해서 몇억 원씩 주는 것도 아니면서
한 명 낳는데 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만 전체 예산이 조 단위로 쓸데없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여성들을 응원하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데에 그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회사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만약에 돈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여성들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그 시간만큼 충분히, 지금처럼 3개월만 쉬게 해서 이제 여성들 몸이 다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를 유급으로 휴가를 낼 수 있게, 그래서 아이를 충분히 이제 보살피고 그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아이를 낳는, 그냥 한 명 낳아서 뭐 몇백만 원, 뭐 이런 식의 그냥 계산적인, 아이 2명 낳아서 뭐 200만 원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아니면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모든 걸 그냥 아이, 엄마, 아빠, 그리고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 한 명 낳는데 뭐, 한 명 나오면 한 1억 원씩 이렇게 주든가, 진짜.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그걸 보고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정서적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져야 되고, 그 아빠도 자랑스러워져야 되고, 또 회사도 자랑스러워져야 되고, 이렇게 모두가 기분 좋고 자랑스럽고 막 함께 축복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저급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정책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그런 오랫동안 돈은 돈대로 쓰고 정책적으로는 계속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뭐 거의 세계에서 거의 1, 2등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적게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국가 경쟁력과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좀 중장기로 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나라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도 이게 해결이 될까 말까 한데, 너무 가볍게 특별히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이제 진짜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의 이 인구 관련된 뭐 위원장을 20대나 30대의 여성으로 이렇게 발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진짜 파격적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솔한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국가 정책으로 그리고 법안으로 연결이 되면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특히 기관이 240만 주 넘게 던졌고, 금투가 지금 금리의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도 다 팔고 있잖아요. 오로지 개인만 4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쩌면 이런 상태로라면 6만 원 밑으로 또 5만 전자로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개인만 75만 주를 샀고, 특히 외국인이 54만 주,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지금 한 5만 주, 60만 주 가까이를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아직 16만 원 버티고 있다는 것, 이제 정말 개인들 75만 주 살 일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고요. 자, 셀트리온 오늘 역시 외국인 13만 주, 기관은 27만 주, 최근 한 달 새 보시면 하루 매도량이 둘 다 외국인 13만 주, 기관 27만 주가 기록이에요. 15만 주 깨졌죠, 15만 원이. 14만 9천 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뭐 연기금 보시면 지금 2월 7일 이후에 12일 연속 팔고 있고, 뭐 금투, 투신, 보험 다 팔고 있습니다. 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0만 주 넘게 오늘 41만 주를 매수했고, 개인이, 기관이 27만 주,
외국인이 한 5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 2,100원이 하락을 해서 5만 5천 원대 최근 한 달 사이에 최저가입니다. 지금 갈수록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까지고 있고요. 자, 위메이드 개인과 기관이 많이 샀고 외국인도 조금 샀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 다른 기관에서 이제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1,100원이 올랐고 오늘 그 이평선에 눌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뚫으면은 그 위쪽에 한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찍어 누르는 그런 매물벽이 굉장히 세게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하루에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네이버 지금 보시다시피 네이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매수한 바이오니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13만 8천 주 많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이유는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이고 기관은 금투 7만 5천 주, 뭐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투신, 기타 법인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면서 그 금리 이슈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니아는 오늘 외국인이 어제 21만 주를 들었다가 오늘은 25만 7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매도가 2,600주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이 오늘 27만 주를 던진 거죠. 그래서 다시 5만 원대 뚫고 1,900원 올랐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삼성전자 0.16% 100원이 오른 6만 1,2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9% 300원이 빠진 16만 200원. 셀트리온은 0.2% 300원이 빠진 14만 8,700원.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위메이드는 1.51% 900원이 빠진 58,600원. 조금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보합이었고요. 바이오니아는 1.49% 750원이 빠진 49,550원이었습니다. 자, 일본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잘 지켰던 241선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241선 빠졌고 아래쪽에 초록색 61선 부근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위아래 꼬리가 거의 유사하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래쪽에 5일선 지진을 받았다는 거. 또 하나는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았다는 거. 전환의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올리려는 새와 빼려는 새가 아주 탄탄하게 부딪혔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오늘 수급 생각을 해보면 기관이 이제 많이 팔고 외국인도 팔고 개인만 매수 이렇게 이걸 보면 이제 한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셀트리온은 역시 그 오늘 그 윗 라인을 두 개 그려놨는데 위쪽 지지선 그 위쪽 지지선에 딱 앉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아래쪽에 매물대가 더 또 약해져 짧잖아요. 약하잖아요. 14만 2천 원대까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래쪽에 지금 매물대 하단 5만 4천 원대 이제 조금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위메이드는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뚫고 올라가려는 새가 굉장히 강한데 결국엔 241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41선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뚫는다면 위쪽에 481선 7만 원대까지 단숨에 갈 수도 있고 빠진다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는 오늘 보시면은 노란색 21선을 하향 이탈 그러면 이거는 1월 초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일단 꺾였다,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좀 다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니아는 어제 장대 음봉이 뭐 13% 하락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11선에 정확히 아래 꼬리 끝이 11선 지지를 받았죠. 오늘은 11선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단숨에 뭐 이제 매물대까지 뚫고 위쪽에 5일선 부근까지 갔지만 5일선에서 눌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5일선에 눌릴 건지 이걸 뚫을 건지 5일선에 눌리면 다시 11선 부근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다시 5일선을 뚫고 지난번 2월 17일에 있었던 뭐 5만 원대 후반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우존스 일봉 차트 보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 아래쪽에 선을 그어 드렸는데 여기가 분홍색 이제 241선이 지나가는 자리고요. 여기까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다우존스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41, 그 다음에 21 선을 동시에 하향 이탈을 했고요. 뭐 그 아래쪽에 이제 선 두 개를 그려놨는데 하나는 지난번 1월 말에 있었던 가격 이제 4일 동안 횡보하던 자리 거기가 1차 11,300포인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래쪽에 초록색 61선과 그 다음에 121선이 지나가는 자리 11,100포인트대 여기까지 1차, 2차 하면서 추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의 향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럼 우리 코스피는 어떨까? 우리 코스피는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그럼 어디까지 빠지지? 좀 더 빠질 것 같죠. 그래서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놨는데 초록색 61선 부근까지 이제 조금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11선을 하향 이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1선 부근까지 750포인트대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가능한 방향으로,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 쪽으로 이제 약간 방향을 틀었는데 이게 한 1시간쯤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다우가 플러스 47포인트, S&P 500이 7.75포인트, 나스닥이 37.25포인트. 그러면은 상승세를 크게 키우고 있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오늘 이제 1시간 한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개장하려면, 그러면 미국이 상승세로 개장을 해서 쭉 상승 추세로 이어간다면 우리 증시도 내일 이제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미국이 이제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간에 또 다른 이슈가 나와서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에 장 초반에 띄웠다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음봉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우리 증시도 역시 이틀 연속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미국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 이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 아까 보셨다시피 100 몇십 종목 오르는 그런 장을 이거는 뭐 피해가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비중을 좀 줄이고 또 그 손실 폭을 뭐 한 마이너스 2% 안쪽으로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마이너스 5%, 6%, 10%씩 떨어지는 거를 하락을 다 맞으면 그거는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많이 빠진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비중을 뭐 절반 뚝 잘라내든가 아니면 뭐 전량 매도하든가 아니면 뭐 최소한 3분의 1 뭐 매도하든가 해서 하락할 때의 그 어떤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그때 매수하면 되니까 그런 거 지금 못 쫓아가서 조급해하는 그런 심리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이제 40 플러스 40까지 밀렸고요. 나스닥이 35 약간씩 이렇게 좀 상승세가 조금 더뎌지는 느낌은 좀 있는데 어쨌든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